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자, 송궁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배가 나와가지고. 자, 수익의 핫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위클리벳 황당무계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에요. 아, 네. 새롭지 않지만 네. 자,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아, 저는 데일리벳 하고 있는 윤상준 수의사입니다. 네. 뒤에 수의사라고 붙이니까 마치 임상을 하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아, 그렇죠. 근데 임상만 하는 게 수의사는 아니니까 그런 인식을 또 깨보기 위해서 이상한 거 하는 수의사도 있다. 아, 그러면은 본인 소개할 때 항상 수의사입니다라고 붙이세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그냥 건 즉흥적으로. 나는 학범 대표의 수의사 면허증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모르세요? 이 자리에 올 때는 수의사 면허증 갖고 와야 돼요. 면허증이 제 서랍에 구겨진 채로 들어있어요. 네, 데일리벳의 이학범 대표 대신 오늘은 윤상준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하필이면 저는 그 학범 대표가 정말 약삭 빠르다라고 생각될 때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살짝 좀 민감하기도 하고 수의사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주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핑계로 빠지고 우리 상준 대표를 대신 슬쩍 밀어넣은 게 아닌가. 그렇죠. 무슨 중요한 일인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세요 서로. 네, 어쨌든 뭐 그냥 중요한 일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제가 혈액은행은 제가 갔다 왔으니까 제가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혈견 지금 한창 사실은 조금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후속 취재를 다녀오셨어요. 이제 네. 타 언론사에서 이제 뻥 하고 터트린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고, 그렇죠. 예, 데일리벳에서는 우리 상준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취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10월 1일 날 그 JTBC 쪽 기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JTBC 기자랑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 분들이랑 이제 그 고성에 있거든요.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 고성에 있는 그 담당 공무원분이랑 해서 이제 10월 1일 날 그 농장에 갔대요. 가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0월 3일 날 CBS에 나오고 JTBC 10월 6일 날 나오면서 근데 농장 다녀간 뒤로 저희 쪽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보도가 나기 전에 혈액은행 쪽에서 네, 뭐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러냐 그럼 한번 보도가 나오는 거 한번 두고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봤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입장이 있으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그냥 쓸 순 없고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한글날 직전에 갔다 왔죠. 네. 워낙 그 보도 자체가 파장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뭐 저 역시도 그 영상 자체가 좀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이거 과연 그 수습이 가능할까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내야 될까 정말 좀 난감한 마음이 먼저였는데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예, 그냥 그 수의사로서 네. 그 보도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수의사로서 보도를 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혈액은행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뭐 키우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고 이런 거는 이번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에 나온 게 딱 보니까 이제 일단 뜬장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뜬장 들어오고 잔반 들어오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육견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 복무하면서 이제 그 육견 하시는 분들 이제 식용견들 키우는 데를 자주는 아니고 몇 번 갔었거든요. 꽤 많은 숫자를 갔었는데 거기도 다들 이제 뭐 뜬장에 이제 뭐 잔반 주고 개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보도만 보면은 이제 정말 더러운 데서 이렇게 키우면서 혈액만 뽑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쪽 보도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직접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은 뭐 혈액은행이 있다는 거는 아셨을 테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동물들의 혈액은행이 있다는 걸 또 처음 아신 분들이 계실 테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 네네.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혈액은행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을 맡겨놨다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단 한 번도 동물들이 수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그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었어요. 이게 일반인 분들이 이제 사람에서 하는 치료가 많은 부분 동물에서도 반려동물은 특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죠. 뭐 안과 의사분한테 가도 아유 걔가 백내장 수술을 해? 이러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혈도 이제 반려동물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른 치료처럼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왜냐면은 개랑 이제 사람의 수혈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뭐 부작용 측면도 있고 아직 혈액형이나 이런 수혈 관련된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안전성이 발달해 있진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필요할 때 정말 최후의 옵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혈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동물 혈액은행이 2001년부터 생각을 하셔도 2002년, 200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고 그 공액연의 두수가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늘어났대요. 늘어나는데 그만큼 공액연 두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수혈 횟수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20-30도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역인 공액이 한 20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반려견의 숫자가 10배나 늘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료 기술이 수혈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발달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수술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제 생을 마감하는 네네. 반려견들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보호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네. 어떻게든 수술까지 시켜서라도 좀 살리고 싶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려견의 수혈이 꼭 수술이랑 연관돼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수혈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 일단은 가장 큰 건 취재 과정에서 여러 원장님한테 여쭤본 바로는 옛날에는 이제 이 피가 없어서 수혈을 못한 측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혈 예를 하면은 정말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생과 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생 쪽으로 갈 상황인데 피가 없는 거예요. 피를 어디서 구해요? 당장 사람처럼 이제 뭐 적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혈액은행이 없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제 병원에서는 누가 이제 버리고 갔거나 이렇게 유기견 이렇게 데려다 준 걸 이제 공밥이라고 해서 그냥 병원에서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밥 주면서. 예, 이제 공밥.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공밥이요, 공밥이. 공밥? 예, 왜 공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밥이. 공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런 애들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개들 중에서 좀 체중이 있고 한 애들은 옛날에는 혈액은행이 없었을 때는 공혈견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피가 필요한데 썼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수요에 맞추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한 번 피를 뽑으면 한 달 이상은 쉬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전혈을 했을 경우에 2달에 한 번씩 갈 수 있고, 그다음에 2달 단위로 했을 경우에 1년에도 5회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체중에 비례해서 뽑게 되는데 그 체중에 비례해서 뽑을 만큼 보통 한 번 뽑으면 한계치까지 뽑거든요. 한계치라고? 한계치가 이제 건강상의 이제 위협이 안 될 정도의 한계치. 예. 그 이제 개마다. 네, 그렇죠. 개마다 체중에 따라 혈액량이 정해지고 혈액량의 일정 퍼센트만 뽑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혈액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만큼 딱 뽑게 되는데 그렇게 뽑으면 뭐 텍스트에 나온 게 뭐 4주라고 나온 것도 있고 뭐 5에서 8주를 이렇게 휴약? 하여튼 그 다시 뽑기 전에 휴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면 어차피 병원에서 기르는 게 뭐 한 마리 두 마리인데 한 마리 수혈 필요해서 뽑았어요. 한 2주 있다가 또 수혈 필요한 케이스가 왔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걔는 뭐 치료 못하는 거죠. 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혈액은행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혈액을 주문을 하면은 혈액은행에서 보내주니까 그마저도 좀 잠깐 수급이 딸릴 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0마리 가지고 돌리는데 어쩔 때 갑자기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치료 못 받는 거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잠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돌린다라고 표현부터 시작해서. 돌린다? 예. 잠깐 놀랐는데. 업계 용어를. 그 사람이 헌혈을 할 때도 네네. 문진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뭐 굉장히 체크하는 먹으시니까. 거 많아요. 네, 예. 아마 개들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혈액형이 다르듯이 개들도 그냥 무조건 개가 개한테 이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혈액형이 그런 다 거 있죠.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혈액은행 가서 취재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여러 수의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보도를 보신 분들한테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가는데 물어볼게요. 저도 이제 임상을 안 한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임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뭐 여러분 뭐 동물복지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위생이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혈액 제품의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실 뭐 개를 살리려고 수혈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 대표 수의사분하고 얘기해본 바는 그러니까 대표 수의사분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질병 관리를 하는 건데 공혈견에 공혈견의 건강 관리를 하는 건데 일단은 전염병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백신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 백신이나 광견병 백신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백신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혈액은행이 공급하는 혈액 제품 중에서 이 그 항체가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 항원에 대한 항체가 좀 많은 그런 피를 뽑아서 그 항체 농도가 높은 혈장 제품을 팔거든요. 그걸 어디다 쓰냐면 이제 그 전염병 걸려서 좀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항체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위해서라도 전염병 관리는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뭐 보강 접종을 맞는다고 하면 거기는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보강 접종을 맞춰서 항체가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염병이 왔을 때는 건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건강검진 뭐 심장사상충 이런 구충 예방은 이제 개들을 한 달 내지 뭐 4, 5주 간격으로 체열을 하니까 한 달 텀이 되잖아요. 그 체열을 할 때 이제 수의사가 체열하면서 검진하고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하고 구충제나 이런 필요한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나 이런 거는 놓고 뭐 그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개들 사이에서는 아무한테나 다 수혈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혈액형이 개는 1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13가지가 있어서 개가 특이한 점이 이제 사람은 뭐 유니버설 도너 이런 게 있잖아요. O형은 모든 맞아요. O형은 다 줄 수 있고, 예, AB형은 다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였죠. 저도 이제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사람 쪽은. 근데 어쨌든 걔는 유니버설 도너는 없는데 한 번까지는 처음에 혈액형에 관계없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혈액형에 맞춰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혈액은행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개의 혈액형을 이제 보는 거죠. 공혈견마다 얘는 무슨 형, 얘는 무슨 형, 얘는 무슨 형이니까 이제 주문할 때 만약에 혈액형 검사를 해서 이 형으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공혈견이 되는 품종이 따로 있나요? 뭐 외국에는 문헌 같은 데 보면은 그레이하운드 같은 종은 이제 적혈구 농도가 뭐 많대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레이하운드라는 순혈 품종이.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를 쓰면은 좋다. 그 혈액 제품을 쓰기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혈액은행에서 하는 데는 그레이하운드는 아니고요. 육견에 쓰이는 도사견 잡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게 딱 이게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이렇게 코 부분이 거무스름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몸통이 황토색이고 그냥 누렁이. 누렁이죠. 누렁이고 크고 한 40kg 나가고. 그러면은 그 개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는지 아예 거기서 그 용도로 걔네들 사이에서 뭐 교배를 해서 거기서 계속 생산이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본 바로는 그 자체적으로 번식은 하지 않고요. 다른 농장에서 갖고 온다고 하는데 육견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육견 품종이니까 육견 농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가지고 어릴 때 와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몇 개월 때부터 얘네들 6개월령일 때 가지고 온다. 그래서 피를 뽑기 시작하는 거는 언제부터 뽑아요? 그 현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 예, 그렇죠. 나이가 이제 젊고 이제 너무 어리면 또 안 되니까요. 젊고 좀 건강할 때 피를 뽑아야 되는데 1년령에서 8년령까지 뽑고 9년 그러니까 만 8세가 다 지나서 이제 9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시키는 거죠. 이제 피를 안 뽑는 거죠. 그 1년령에 시작하는 이유가 6개월쯤에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뭐 백신도 맞히고 뭐 심장사상충도 구충하고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해서 얘가 이제 피를 뽑았을 때 그 제품이 좀 안전성이 있으려면 한 6개월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용도 그런 목적으로 1년부터 8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던 네. 그 정말 그 좁은 철창 안에서 그 아이가 8살 때까지 계속 갇혀 지내는 건가요? 뭐 중간에 아니 뭐 나와서 운동을 한다거나 돌아다니거나 조금 넓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다거나 이런 기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서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농장에 가보시면 가보실 수가 없겠구나. 저희 농장에 화면으로 가면, 봤거든요. 예, 농장에 가면 그 화면처럼 막 자극적으로 엄청 더럽진 않아요. 이게 저기요,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뜬장인데 예, 그게 너무 뜬장인데 충격이었다고요. 네, 뜬장이 있죠. 뜬장이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애들을 밑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없냐, 뜬장에서 체어를 하냐 그러니까 빼서 체어를 하긴 하는데 애들 이제 운동시키고 그런 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걔 한 살 때부터 이제 그 뺄 때부터 그냥 거기서 그렇게 몇 년을 사는 그런 거죠. 거예요? 동물복지적으로 밥도 문제가 거기서 있죠. 먹고? 네. 그런 게 문제가 확실히 있죠. 동물복지 그러면은 측면에서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거 관련해서 공혈견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복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혈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물 혈액은행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세부 사항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나요? 어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규정은 없고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네, 없어요. 없고요. 뭐 물론 이제 동물을 키울 때 뭐 어느 정도의 사육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실 있잖아요. 뭐 네. 밥을 챙겨줘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있는데 공혈견은 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러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화면에서 본 뜬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철창이 생긴 거예요? 왜 거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편의성의 측면에 본 거죠. 그 관리의 편의성 같은 경우에 청결하게 애들을 관리하려면 뭐 저는 딱히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 말씀은 이제 자기가 그분이 초기에 했을 때 이제 밑에서 키워봤다는 거예요. 공유견 애들을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한 3-4평 되는 공간마다 한 마리씩 해가지고 키워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의 매일 청소해줘야 되고 그쵸.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게 좋을 텐데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애들이 뭐 그런 측면이 있었대요.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고 뭐 해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분 말씀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뜬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설물이 밑으로 빠지는 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육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뭔 얘기가 나왔죠? 외국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 보면 이제 공혈견 말고 이제 헌혈하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부분이 대형견이기 때문에 헌혈견을 확보하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원장님이 보여주신 게 이제 뭐 태국 이런 데만 해도 헌혈견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형 병원에서 서울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에 헌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들어보셨어요? 있다는 거? 저는 고양이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혈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수혈을 받는다는 것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헌혈을 한다는 건 더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그게 행해질까라는 생각은 못하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헌혈을 한다는 것도 뭐 갑자기 와서 우리게 헌혈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헌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나 이런 측면이 필요하잖아요. 뽑았을 때 그게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관리되고 있는 그렇죠. 개나 고양이가 이제 필요할 때 와서 헌혈해 주십시오. 그렇죠. 필요할 때 와서 헌혈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관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성결 과제가 많이 있죠. 일단 대형견이 많아야 되고 뭐 건강 관리도 지금보다 더 루틴하게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개가 헌혈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니까 보호자분이 그렇죠. 해야 되는 동의를 거니까요. 하셔야 되는 거니까.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의 수급, 그러니까 필요한 환자한테 제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수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혈액은행이 좀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조금 치열하게 이미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그 혈액은행을 만드신 분이 좀 대신 짐을 져주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혈액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고 조금 더 보고자 했으면 저는 충분히 이미 볼 수 있었고 상황을 아시는 분들도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수의사도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2,000회까지 혈액이 공급될 정도로 엄청난 곳인데 수의계가 저렇게 쉬쉬하면서 조용히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공범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공범이다. 네. 그렇죠. 이제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그거에 대해 공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만 해도 혈액은행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게 걔네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원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없는 게 이상하다. 뭐 건강관리 뭐 이렇게 혈액 제품의 안전성 측면이든 공약원의 동물복지적인 측면이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논란이 돼서 이렇게 나가자고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안원선님 말씀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아쉽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안 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변명 전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의사분들이. 그래서 어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분은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수의사분들이 임상 수의사분들이 그러니까 혈액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거를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 동물을 이제 치료하려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의사분들이나 그 동물을 이제 피를 받아서 동물을 치료하는 그 보호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좀 책임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동물복지적으로 정말 사육 환경을 개선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돈이 더 들 것이고 당연히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또 임상수의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도 수혈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 비해서는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혈을 해서 살릴 수 있는데 수혈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격 저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고민하고 수혈을 포기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우려죠. 그러니까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그런 걸 걱정해서 애들을 저렇게 키우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어떤 반대쪽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내가 많이 겪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되게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이제 환부가 드러났을 때는 제대로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가격 저항성이 더 커진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면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이거를 아예 공론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 사육 환경을 더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내 아이를 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또 희생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밝혀진 마당에 수의계에서 그냥 쉬쉬 어떻게든 저희가 빨리 잘 개선하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놓고 공동의 책임을 좀 져주십시오.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아예 잡고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오픈을 차라리 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득 얘기를 듣다가 공혈견과 관련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좀 벌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전문가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차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사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든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료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인식 캠페인을 통해서 뭐 사료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인발부될 수 있는 도와줘서 같이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고 물론 그분이 받아들이신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양심에 또는 그분의 어떤 노력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차원보다는 대대적으로 우리는 캠페인을 좀 벌여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수의사와 더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저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캠페인으로 좀 지원을 하면서 그렇죠. 기업들한테 저희가 홍보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저희는 공열견을 뭐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또 하나의 기업의 어떤 상품 가치가 될 수 있고 마케팅이 될 수 있게 그렇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보호단체에 계신 분들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지적을 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주겠다라는 얘기 저는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좀 나서가지고 또는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를 씀에 있어서도 좀 그 혈액은행 쪽의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양쪽 측면에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동물보호단체 이쪽 입장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 입장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분들은 다 어차피 보실 테니까 일반인이든 아닌 수의사분들이든 판단을 각자 하시는 거죠. 각자 공회관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도 피가 필요하면 애를 살려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공회관 자체를 이제 안 한다는 얘기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헌혈로 한다는 거 제가 건국대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헌혈 프로그램 하자고 2009년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도입했는데 지금은 어때 해서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없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1%도 못할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일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거든요. 헌혈을 유사시 할 수 있는 헌혈견은 한 마리도 없고 다 혈액은행에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보호자의 어떤 자발성에만 기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형견이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형견이 너무 없고 대형견 중에서도 다 이제 건강검진 받고 이게 예방처치 다 하고 아까 그 농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때에 따라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단 사육 시스템으로 하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치료를 못하는 걸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웠던 점은 수의사분 단체에서 이런 걸 원래 좀 운영을 했으면 그렇죠.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개인이 만들었다라는 게. 그렇죠. 이게 처음에 개인이 시작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어떤 뭐 조인트 운영이 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인수를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수의사분들 임상 수의사분들이 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위클빗 황당무계 그 전에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보죠. 녹화하면은 그걸 그냥 유튜브로 해가지고. 네, 보셨는데 그 학범 대표가 맨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자꾸 저한테 발렸다고 혹시 그런 생각 하시면서 보셨어요? 저는 딱히 모르겠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앞에 계신 감독님이 편집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주신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좀 오늘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완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도 정리가 안 된 문제예요. 지금 이게 기사를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사 뭐 현실을 보고 이렇더라라는 걸 전해드린 것밖에 없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뭐 우리는 상균 대표에게 그 당장 대답을 내놔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네, 그래도 굉장히 직접 취재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사실 전해주시는 얘기가 굉장히 생생했어요. 그런가요? 요즘 수명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자, 함께하신 소감 간단하게. 함께하신 소감이요? 네. 저는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겠습니다. 왜요? 학부모 형한테 맡기고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취재 현장을 열심히 다니는 걸로. 발리는 건 학범형으로 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혈견 제도에 대해서 우리 윤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사실 조금 심각한 주제였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주변 분들께 함께 고민해보자고 많이 권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